안녕하세요. 앱 인벤터로 배우는 인공지능 원리에서 제작까지 제8강 나만의 AI 위키 백과사전 앱 만들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나만의 AI 위키 백과사전 만들기는 오픈 API인 위키백과를 사용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적절한 대답을 해주는 인공지능 백과사전 앱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나만의 AI 백과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API인 위키백과를 써야 되는데요. API란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법 및 의사소통 방법을 만들어서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즉 어플리케이션들끼리 필요한 다른 서비스를 요청하고 응답받기 위해 정의된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오픈 API를 쓸 건데요. 오픈 API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누구나 서비스에 무료로 접근을 하고 또 누구나 이 서비스를 수정을 해가지고 공개할 수 있게 된 공개된 AP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 AI API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건데요. AI API 데이터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언어 처리하고 있는 질의응답 기술에 있는 위키백과 QA API를 쓸 예정입니다. 오픈 AP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API 키를 받아야 되는데요. 키 발급받기 위해서 에트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ai-open.etri.re.kr에 들어가셔서 오픈 API 키 발급 및 관리 여기를 클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으신 키는 절대 남한테 보여줄 수 없고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대여도 안 되고 본인만 쓰실 수 있습니다. API 키 발급 및 관리를 클릭하시면은 키 발급 신청하기를 누르시고요. 키 관리하기 들어가셔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개인 정보들을 쭉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메일 번호를 넣고 인증 메일 받기 이렇게 누르시고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키 발급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신청이 완료가 되면은요, 관리자가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승인이 되면은 이메일이나 그 다음에 그 API 키 확인하기를 통하여서 본인이 받은 API 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받을 수 있고 그 사이트에서도 확인한 그 키 번호를 따로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저장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코딩할 때 나의 API 키를 넣어야 되거든요. 승인된 키를 넣어야 되니까 그때 쓰기 위해서 복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위키백과를 이용한 나만의 AI 백과사전 앱의 디자인 설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이미지는 구글에서 무료 아이콘이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그 중에 나타나는 무료 아이콘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찾아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가 굳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질문을 받을 걸 텍스트 박스로 입력받아야 하니까 텍스트 박스를 쓸 건데요. 이 텍스트 박스는 여기 버튼을 통해서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인식된 결과가 텍스트 박스에 출력도 되고 내가 직접 입력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검색 결과 보기를 눌러 가지고 여기 앱이라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API하고 통신을 한 다음에 결과를 받아서 결과가 이제 이렇게 가공되지 않는 데이터로 나오는데 가공되어서 여기 출력에 이제 검색 결과 출력이라는 레이블에다가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출력된 그 결과를 음성 변환으로 음성 변환해 주게끔 이렇게 디자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를 이용한 나만의 AI 백과사전 앱의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오픈 API 키를 발급받아서 오픈 API인 위키백과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발급받은 키를 myAPI key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API를 요청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함수 형태로 넘겨줘서 매번 내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통신을 통해서 넘겨줘야 되니까 넘겨주는 그 통신, 그러니까 API 요청 코드 함수를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음성 인식된 게 텍스트 박스에 출력이 되게끔 하거나 또는 텍스트 박스에 내가 질문을 입력을 하면은 그걸 이제 API 요청 코드를 통해서 함수 호출을 자동으로 음성 인식을 하면 자동으로 되고요. 검색 결과 보기라는 걸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면은 내가 입력한 텍스트 박스의 출력물을 가지고선 API 요청 코드 함수를 불러서 통신을 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API 요청 코드로 전송된 질문을 위키백과에서 찾아서 답변을 응답 결과 변수에 저장을 해 놓는데요. 이게 그 데이터가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인데요. 이게 제이슨 포맷 형식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결과 출력 레이블의 텍스트 형태로 이제 제대로 된 텍스트 형태로 출력을 해줍니다. 즉 내가 보기 편한 텍스트 형태로 출력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음성 변환으로도 텍스트를 읽어줄 수 있도록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AI 위키백과 코딩의 알고리즘의 두 번째 순서가 API 요청 코드를 만들기였는데요. 그 API 요청 코드란 뭐냐면 위키백과 QA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한 QA 타입 데이터를 HTTP 통신으로 오픈 API 서버에 전달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작성을 해주는 건데요. 이 작성 요령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이트에. 그래서 사이트에 나와 있는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는 요거를 복사해서 액세스 키는 아까 우리가 변수에 저장을 해놨고 아규먼트 그다음에 퀘스천은 우리가 텍스트 박스에 있는 질문이죠. 그것도 여기서 가지고 올 거고 그래서 요 형식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선 그거에 맞게 코딩에 넣어주면 됩니다. 나만의 AI 위키백과 코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변수를 선언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변수 3개 만들어 주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 API 키 값은 아까 각자 우리 그 오픈 API 받는 그 키 값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복사해서 이렇게 아까 복사해 놓으라고 했었죠. 그래서 복사해 놓으신 걸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청 코드 값이랑 응답 결과는 매번 내가 질문을 넣고 그 질문에 따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값 이렇게 비어있는 텍스트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키백과 QA API하고 통신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통신하기 위한 파라메타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거기 파라메타 형식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형식에서 이렇게만 복사해서다가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청 코드 값에 액세스 키 가지고 그대로 복사하셔. 그 다음에 내 키 값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요 변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규먼트에서 퀘스천은 텍스트 박스에 출력되어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선 넘길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웹이라는 컴포넌트로 통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HTTP 통신을 할 때 URL 주소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웹의 요청 헤더 값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컨텐츠의 타입이에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단 넣어주고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전송하기 텍스트에서 요청 코드 값을 그대로 텍스트 형태로 넘기고 웹 가져오기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제 우리가 버튼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버튼에 대한 것들을 코딩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텍스트 박스는 음성 인식 결과가 출력이 되기도 하고 내가 텍스트 박스에 그대로 이렇게
직접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음성인식 버튼을 클릭하면은 음성인식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그 텍스트 박스에다가 검색 결과 출력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검색 결과를 보기 위해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래서 검색 결과를 누르게끔 이렇게 유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음성인식 가지고 온 후에는 텍스트 박스에 내가 음성 인식한 결과를 넣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내가 질문한 걸 데이터로 이제 HTTP를 통해서 통신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만들어 주었던 함수 API 요청 코드 만들기로 전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앱이 텍스트를 받았을 때 내가 이제 전송하고 결과를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받았을 때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응답 코드가 200이면 전역 변수 응답 결과를 응답 컨텐츠 내가 응답받은 컨텐츠로 가지고 오고 아니라면 검색 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응답 코드라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HTTP 상태 코드예요. 그래서 상태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앱에서 뭐 검색하거나 사이트 접속할 때 가끔 에러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뭐 401 또는 뭐 이 얼마 이 땡땡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로 시작되는 거는 정보 요청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이 XX는 2로 시작되는 거는 요청이 성공하였다. 그러니까 잘 전달이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00은 리다이렉션, 그러니까 다시 요청해라. 요청 완료를 위해서 추가 작업을 하라라는 얘기고요. 400은 클라이언트 오류, 즉, 그러니까 우리 접속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우리 제일 많이 보는 게 아마 401일 거예요. not found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500은 서버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200은 요청이 성공했을 경우니까 그래서 요청이 성공하면 응답 컨텐츠를 응답 결과에다가 정하고 아니면은 검색 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응답 결과를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면 됩니다. 나만의 AI 위키백과 이제 코딩 세 번째 해줘야 되는 일이 검색 결과 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아까 요청 헤드 값에 제이슨 형식의 형태로 받겠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를 앱 인벤터의 리스트 형식으로 디코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이슨이 뭔데? 제이슨이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로테이션의 약자로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통신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쓰이는 데이터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이렇게 경량의 데이터 교환 형식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 XML을 대체해서 데이터 전송 등에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형식으로 디코딩된 데이터를 결과 출력 레이블에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데이터 요청을 해서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리절트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answer 해가지고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 텍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출력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뭐만 가지고 올 거냐? 여기 answer라고 되어 있는 이 텍스트만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색 결과 버튼을 클릭하면은 검색 결과 출력 레이블에다가 이제 리스트 형태로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거 가지고 오는데 이제 get value key pass라는 걸 가지고 와서 그 중에서 내가 웹 제이슨 텍스트 디코딩 하기 제이슨 텍스트 이게 전역 변수 응답 결과에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리스트를 하나씩 만드는데 하나는 return object, 그 다음에 wiki info, 그 다음에 answer info 이렇게 세 개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여기 중에서 어떤 거 answer에 있는 것만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나만의 AI 위키백과 코딩 마지막 순서는 이제 결과에 출력되어 있는 걸 음성 변환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음성 변환은 음성 변환 버튼을 누르면 음성 변환 말하기 하고 결과 출력 레이블에 있는 텍스트 가져오기 이렇게 해서 코딩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나만의 위키 백과사전 앱의 전체 코드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실습 영상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PI 위키백과를 이용한 나만의 AI 백과사전 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에서요. 여기 제목 레이블을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레이블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분모 요소에 맞추기 너비는 이렇게 해주시고 배경색 예쁘게 글꼴은 한 20 정도, 그 다음에 텍스트는 가운데, 그 다음에 글꼴 텍스트 노라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궁금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글꼴 굵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미지를 먼저 미리 올려놨는데요.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그 무료 아이콘 다운받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았고요. 사전 이미지를 하나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쭉 나열 건데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성인식 버튼을 하나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거나 텍스트 입력하세요 라는 레이블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에 가서 수직 배치 가지고 오시고요. 너비는 분모 요소에 맞추기 하고 확인하시고 요 안에 수직 배치 안에 수평 정렬 가운데로 이렇게 하고 그 수직 정렬은 위에다가 맞춰 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동으로 두고 여기 안에 먼저 이미지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밑에 텍스트 박스 하나 넣을게요. 이미지 밑에 텍스트 박스 이렇게 잘못 들어갔을 때는 삭제하시고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삭제하시고 다시 넣으시면 돼요. 텍스트 박스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밑에 버튼이 하나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버튼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레이블 하나 이렇게 넣을게요. 그래서 레이블 2는 그냥 설명 버튼, 이 버튼이 음성 인식 버튼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 음성 인식 버튼 헷갈리니까 이름을 하나 바꿔 놓을게요. 음성 인식 버튼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의 크기는 이렇게 분모 요소에 맞추기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자 이미지를 이제 넣었으니까 이미지의 크기 이 이미지에 맞춰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퍼센트로 먼저 크기를 높이는 22% 너비는 23% 24% 할까요? 24%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진을 이미지로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알맞게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음성인식 버튼의 텍스트는 질문 음성인식이라고 이렇게 넣어주고 글꼴은 굵게 글꼴 크기 한 16 정도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레이블 2는 그냥 안내말인데 자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거나 텍스트 박스 그러니까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글을 넣어줍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밑에 버튼이 2개 들어가는데요. 이제 검색 결과 보기랑 그 다음에 검색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버튼 2개를 넣을게요. 나란히 넣어야 하니까 레이아웃에서 수평 배치 데리고 와서 수평 배치 너비는 분모 요소에 맞추기 이렇게 해놓고 수평 정렬 가운데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버튼 하나 넣으시고 또 버튼 하나 더 넣으시고 그래서 버튼 1은 검색 결과 보기 버튼이니까 그래서 검색 결과 보기 버튼이라고 이렇게 바꿔놓고요.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튼 2는 음성 변환 버튼이니까 결과 음성 변환 버튼이라고 이렇게 해줍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버튼의 텍스트 이제 결과 읽어주기 이렇게 하고 글꼴 굵게 얘도 16 정도
마찬가지로 버튼 1도 검색 결과 보기라고 텍스트 바꿔줍시다. 결과 보기. 이렇게 글꼴 굵게, 글꼴은 16. 그런 다음에 이제 결과가 텍스트 형태로 출력되는 레이블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레이블 하나 여기 가지고 와서 이 레이블에 너비는 분모 요소에 맞추기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높이는 지금 요 끝까지 한번 넣을게요. 한 30% 하면은 좀 너무 크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해서 25% 정도 25%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2%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렇게 하고 텍스트 정렬 왼쪽 그냥 두시고요. 글꼴만 굵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그냥 안내 문구를 넣을게요. 그래서 검색 결과는 위키피디아 우리말 사전을 사용해서 보여줍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말 하나만 이렇게 넣어둘게요. 자, 이렇게 해갖고 디자인 완성을 했는데 지금 빠진 게 있죠. 우리 연결에 가서 그 통신해주는 앱,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앱이 하나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에서 음성 인식해주는 컴포넌트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음성 변환 컴포넌트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블럭 모드로 넘어오셔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우리 변수 만들기였죠. 그래서 전역 변수 만들기 요거 복사해서 3개 만들어야 했었죠. 그래서 하나는 내 API 키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API 요청 코드였죠. 그래서 API 그 다음에 응답 결과 이렇게 해주시고 응답 결과랑 API 요청 코드 값은 비어있는 텍스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API 키는 각자 발급받은 여기 이렇게 각자 발급받은 키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키값이 오픈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코딩을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정의해 줘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 줘야 되는 함수가 API 요청 코드 만들기였죠. 그래서 여기 공통 블럭에서 함수 만들기 이렇게 해놓고 함수가 API 요청 코드 만들기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API 요청 코드 만들기에 이제 그 요청 코드 파라메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정하기 요청 그 API 코드 값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형태로 합치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까 액세스 키 넘버 가지고 와야 됐고 그 다음에 퀘스천에 대한 거 가지고 오고 그 퀘스천은 텍스트 박스에서 가지고 오고 마지막에 있었던 타입이라든가 하이브리드라는 그 글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모두 4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4칸을 톱니바퀴에서 추가해서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비어있는 걸로 우리 아까 비어있는 걸 가지고 와서 아까 그 사이트에 있었던 대로 그 액세스 키 이거 파라메타 그 형식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복사해가고 있는데 한 칸이 부족하네요. 한 칸 더 이렇게 넣어주시고 퀘스천은 우리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올 거니까 이렇게 텍스트 넣으시고 이제 마지막에 요청 코드 닫아주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통신해야 되는 API 서버 주소를 넣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 통신은 우리 웹을 통해서 할 거니까 웹에서 지정하기 웹 URL 이거 아무거나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URL 선택하시고 아까 그 URL 주소 그대로 텍스트 하나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쓸 때는 오픈 AI 그 에트리 사이트였죠. 그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트 주소 넣어주시고요.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직접 치셔도 되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청 헤더 값을 넘겨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요청 헤더 값 요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 얘 마찬가지로 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리스트 만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올게요. 리스트 만들기 요청 헤더 값도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 파라미터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복사해서 넣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웹 보고 이제 텍스트 전송하라고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앱에 가셔서 호출 테스트 포스트 전송하기라는 거 호출할게요. 전송하는 거는 이제 여기 요청 코드 값을 그대로 전송하면 되죠. 그래서 가져오기 하나 이거 복사해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요청 코드 값 이렇게 전송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웹 호출 웹 가져오기를 넣어줄게요. 호출 웹 가져오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API 요청 코드 만들기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따가 이제 여기에 만들어진 함수 출하기 이 친구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코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음성 인식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 버튼들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음성 인식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음성 인식 텍스트 가지고 오기, 음성 인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음성 인식에 텍스트 가지고 오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온 걸 그대로 이제 그 상태바에다가 그냥 검색 결과 출력되는 상태바에다가 검색 결과를 보기 위해서 검색 결과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하는 글꼴을 이렇게 상태처럼 이렇게 출력하도록 할게요. 검색 결과 출력하는 곳에 지정하기 텍스트에다가 지금 음성 인식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음성 인식을 가지고 오고 출력창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비어있는 거 하나 가지고 와서 검색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 문구 하나 넣어줄게요. 음성 인식을 하게 되고 이제 텍스트 박스에 출력을 하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그냥 음성 인식 버튼을 눌렀을 때는 굳이 버튼을 출력하지 않아도 되게끔 자동으로 검색하게 할 건데 왜 이런 걸 넣었냐면은 내가 텍스트 박스에 직접 입력했을 때는 검색 결과 버튼을 눌러야지 검색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음성 인식 결과 텍스트를 가지고 온 후에는 자동으로 이 친구를 호출하게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내가 음성 인식한 거를 출력을 해야겠죠. 어디다가 우리 텍스트 박스에 출력을 해야 되니까 지정하기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 값을 여기 있는 결과 가지고 온 거에다가 넣고 얘는 이제 자동으로 전송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할 거예요. 근데 굳이 여기에 검색 결과 버튼을 클릭하세요 라고 넣은 거는 그냥 텍스트 박스에 음성 인식을 하지 않고 검색 결과를 눌러야지만 검색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도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제 웹을 통해서 전송을 여기서 했으니까 요청 코드에서 전송을 했으니까 앱이 이제 텍스트를 받았을 상태에 대해서 코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까 응답 타입이랑 응답 코드 있잖아요. 응답 코드 설명해 드렸던 거 200이면 요청이 성공한 거였죠. 그래서 논리 연산에 가셔서 뭐뭐랑 갖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이라는 걸 데리고 와서 여기다 놓고 만약에 응답 코드 값이 여기 응답 코드 값이 200이라면 그래서 텍스트로 넣을게요. 그래서 텍스트 형태의 200이라면 그러면은 응답 결과를 응답 컨텐츠 요거 가져오기 응답 컨텐츠인데 여기 변수에서 지정하기 우리 아까 응답 결과 만들어 줬었죠. 응답 결과를 응답 컨텐츠로 정하고 그게 아니면 응답 결과를 지정하기 응답 결과를 요거 텍스트 박스 하나 더 복사해서
검색 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 200번호 때 나머지는 다 요청 중이거나 요청을 하지 못했거나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그 HTTP 상태 코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요거 외의 경우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알려주게끔 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남아있는 버튼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하나 이제 검색 결과 보기 버튼과 음성 변환 버튼인데요. 검색 결과 보기 버튼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검색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내가 요청받은 데이터 값을 가공해가지고선 검색 결과 출력 레이블에다가 출력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정하기 검색 결과 출력의 텍스트를 그런데 우리 아까 제이슨 형태의 디코딩 반환값을 가공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우리는 텍스트 형태로 답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데이터가 여러 개 내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리스트에서 항목 선택하기 그 중에서 첫 번째 검색 결과만 가지고 올게 라는 걸 만들어주면 됩니다. 쭉 나열된 것 중에 이제 3개의 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 거니까 리스트 3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거 요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에 1 넣어주시고 요거 그대로 복사 다음에 또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조금 복잡한데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이제 딕셔너리로 쓰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패스 값을 가지고 오게끔 할 거거든요.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getValue at keyPass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요거 썼었는데 전에 여기 getValue의 keyPass이라는 애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가지고 온 결과를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만들기를 넣어주고요. 우리는 3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톱니바퀴에서 항목 선택해서 3개, 이제 그 중에 3개가 뭐였냐? 그래서 return object하고 그 다음에 wiki info, 그 다음에 answer info였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복사해서 하나씩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전은 어디 있냐? 우리가 웹에서 결과를 받아왔죠. 그래서 웹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웹에 보면은 호출 웹 제이슨 텍스트 디코딩 하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네요. 제이슨 디코딩 하기. 그래서 제이슨의 텍스트는 어디에 있냐? 응답 결과에 있죠. 우리 아까 응답 결과에다가 저장했으니까 변수 가져오기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응답 결과라고 이렇게 응답 결과에 있는 텍스트를 디코딩 하는데 그 중에서 3개의 리스트 만들고 그리고 그 리스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검색된 거 가지고 와 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다가 검색 결과 출력 레이블에다가 출력하겠다라고 이렇게 코딩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음성 변환이죠. 그래서 음성 변환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호출 음성 변환 말하기인데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린 검색 결과에 출력되어 있는 텍스트를 말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가공된 데이터를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빌드해서 QR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QR 코드를 받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API 키를 안 넣어가지고요. 지금은 이렇게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API 키를 넣으시고 제대로 되시고요. 간혹 그 리스트에서 이렇게 에러 아규먼트가 뜨면은요. 리스트 항목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리절트 0이라고 나왔던 부분이 리스트로 만들어져 갖고 세 번째에 아니고 네 번째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네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앱 인벤터로 배우는 인공지능 원리부터 제작까지 제8강 위키백과 API를 이용한 나만의 AI 백과사전 앱 만들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